그런데 놀랄 새도 없이 제작진에게 날아온 건 역시나 소금인데요. 이것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네요. 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던 할머니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예이 들 빨리 안 꺼져. 할머니의 묘한 행동은 그뿐이 아닙니다. 쑥을 태우고 남은 재를 창에 바르기 시작한 건데요. 현관문, 방 창문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달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할 만큼 불안해 보이는 할머니. 도심 주택가에 어둠이 찾아오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수상한 이웃이 있습니다. 불러가라. 나 괴롭힌 것들 불러가. 나를 죽이려고 그냥 내가 죽어 나가야 되겠냐? 늦은 밤 단잠을 깨우는 기묘한 외침. 가뜩이나 골목도 좁은데 그 할머니 밤마다 지랄해 대가지고 아 시끄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저러니까 어떨 때는 소름 돋아요. 불러가라. 나 괴롭힌 것들 불러가. 정작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는데요. 뭐하고 있어? 아이씨 에이 쟤새끼 뭐야 이게 지금.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기 일쑤랍니다. 어이가 없어요. 황당하고 정말 기분 나빠요. 이거 사람한테 무슨 소금을 뿌리고 있어. 아유. 소금이요? 아닌 밤중에 소금이라뇨? 불러가라. 나 괴롭힌 것들 불러가라. 저 2층이요, 2층. 게다가 잔뜩 화라도 났는지 너희들이 먼저 죽어. 너희들이 먼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이 들 멀리 떠나가. 내가 죽어야 그만할 거냐? 험한 말을 내뱉으며 골목에 마구잡이로 소금을 뿌려대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어이, 잠깐만. 다가가려 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소금 공격. 들 빨리 안 꺼져. 내 곁을 떠나. 불러가. 나 괴롭히지 말고 불러가. 매일 밤 나 홀로 짠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할머니. 그 비밀을 밝혀봅니다. 누구에게나 사연 하나쯤은 있는 법. 그녀는 왜 소금을 뿌려야 했던 걸까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어머니, 저희 이제 특종세상팀에서 나왔는데요.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금을 뿌릴 때와는 달리 잔뜩 경계를 하는 할머니. 내가 누구신 줄 알고 문을 열어드려요. 명함이라도 먼저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겨우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네, 여기요. 명함만 받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 끝에 할머니의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일까요? 우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금 종이 하나 줬거든요. 살려달라며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한 요청을 해온 할머니. 어머니, 저희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내려와요. 내일. 오늘은 안 되고 내려와요. 내일. 더 이상의 대화는 거절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불 꺼버리셨어요. 급한 마음에 날이 밝자마자 다시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부터 어쩐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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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할머니가 지금 소금이랑 이 팥 같은 거 막 뿌려대가지고 그래서 쓸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루 이틀 아니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지금. 국물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뿌려 맨날.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니까. 아주 한 주라도 아니야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유 드셔갖고. 밤새 눈이라도 내린 것 마냥 골목을 새하얗게 뒤덮은 소금. 지난밤에 할머니가 뿌리거랍니다. 맨날 뿌려요 맨날. 이봐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팥. 있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상황.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지금. 쓰는데도 또 그래.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 짜증나는 거지 지금 열받지. 우리 집도 다 열받아 지금 여기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하지 말라 해도. 내 눈으로 봤으면 난 가만 안 있어.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냥. 이제 청소하는 것도 지쳤다는 주민들은 결국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할머니. 쳤나 보네. 문이 열렸네. 할머니. 계세요. 예 할머니 여기 이웃. 그동안 소금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와 부탁도 해보고 항의도 해봤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잠깐 이리 나와보세요. 우리하고 얘기 좀 하세요.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는 주민들이 찾아온 이유를 아는 눈치입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면 가요. 나하고는 안 통하니까. 그런 거 생각 없어요 할머니. 여기 이제 더 이상 뿌리지 마시라고. 네. 우리 너무 힘들어. 내가 나가 주면 안 해. 아니 진짜 우리 이러면 우리 저 신고할 거야. 신고해요. 진짜 신고할 거야. 소금하고 이제 파는 말라니까, 그만 뿌리시라고요. 가서 동네 진짜 신고하고. 지저분해 죽겠어 할머니.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아 진짜 말 안 통하시는 할머니네. 살기 위해서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저 할머니 다 미쳤다 그러지. 저 할머니랑 이 동네에서 왕래하는 집 하나도 없어.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그냥. 남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정상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톨이나 다름없는 할머니의 사정은 직접 만나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네. 기다리라고요? 지난밤과는 달리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뿌연 연기와 함께 등장한 할머니. 왜? 그런데 놀랄 새도 없이 제작진에게 날아온 건 역시나 소금인데요. 이것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네요. 네. 그래서 우리 소금 뿌리고 들어야 돼 우리 집. 아 소금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네. 할머니 근데 지금 집이 이거 다 연기가 왜 이렇게 자욱해요? 뭐 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쑥을 켰어요. 쑥이요? 네. 쑥은 왜 태우셨어요? 아니 그냥 해보자까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던 할머니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예이 들 빨리 안 꺼져. 이라이 들아 떠나가 멀리 떠나가. 이 들 이 나쁜 들 이 들 멀리 떠나가. 내가 죽어야 그만할 거냐? 못 살게 하지 말고 멀리 떠나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찬 방. 할머니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불안함을 눌러왔던 걸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쑥 냄새 맡고 나가라고. 내 집에 오지 말라고. 욕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 X들한테 욕을 해야지. 그래야 나가지. 나를 싫어서 나갈 거 아니야. 나가. 이 X들아 나가. 할머니의 묘한 행동은 그뿐이 아닙니다. 쑥을 태우고 남은 재를 창에 바르기 시작한 건데요. 외부로 통하는 창과 출입구에는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발라줍니다. 현관문, 방, 창문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발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할 만큼 불안해 보이는 할머니. 아유 참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살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머니를 괴롭힌다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저 집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느 집 어느 집? 저 집이. 범인은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 할머니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녹음기를 들고 갑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산다는 그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그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요? 도착하자마자 무작정 이웃집 벨부터 누르고 보는 할머니.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 병원 가는데 아줌마 나하고 얘기 좀 해야지. 우리 얘기 좀. 우리 식구 다 죽겠어 지금. 왜 맨날 시끄럽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해놓고 문만 잠궈놓고만 된다? 갑자기 이웃 주민과 다투기 시작하는 할머니. 왜 시끄럽다고 그래요? 조용히 만들어줘야지 아줌마가. 아니 어째서 무슨 예수 졌다고 우리 애기들을 못 살겠냐고. 아동학대. 아니 애들을 자꾸 왜 맨날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키고 아줌마 어떻게 밥 먹고 밥이 먹으려 넘어가요? 왜 그러냐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줌마한테 그런 천대를 받고 어떻게 살아요? 아유 어떻게 살아요? 아유. 결국 이웃 주민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요 동네에서 살았어. 여기서 같이 40년 동안. 93년도 이거 올렸는데 짓는데 먼지 난다고 그랬지. 먼지 난다고 그래서 내가 저시기 아줌마네 할 때는 먼지 안 났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줌마네 할 때는 먼지 안 났어? 내가 그랬지.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40년 이웃 사이가 앙숙이 된 건 불과 3, 4년 전부터랍니다. 내가 이거 뭐예요? 이게 녹음하는 거. 뭐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볼게. 누른 거. 그동안 이웃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녹음해왔다는 할머니. 이 녹음 테이프만 들으면 더 속이 상한다는데요. 바로 이 안에 자신을 괴롭혀온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나 원하는 대로 다 하셨던 게 무엇 때문에 원하는 것이 뭐요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요. 호사비네 그렇게 누구 새끼 죽었다고 호사비네야. 그래서야 우리 할아버지가 방주는 게 용서보다는 팔꿈치더라. 내 새끼 점점만 알아. 어떻게 점점만 생겨라. 녹음기 속의 목소리가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할머니. 우리 애기들 안 좋게 하니까는 울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여자를 패지도 못하고. 네 먹고는 밥이 넘어가냐고 막 하고 싶어요. 남 그렇게 해놓고 애기들한테 어른한테 해야 어른이 어떻게 약이라도 먹고 어떻게 하지. 애기가 뭐 알아요. 그 협박이 두렵고도 화가 나 못 견디겠는 것. 그 대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사는 두 아들은 물론 나이 어린 손자들마저 이웃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진 뭐 애들이 어떻게 변했길래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남이 봐도 다 알겠잖아요. 그냥 바보같이. 얼마나 어리석게 바보 같잖아요. 남이 봐도. 손자 사진만 봐도 무너지는 마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바보같이 그냥. 오른쪽이 자신뿐 아니라 손자에게마저 해코지 않은 이웃 주민 때문에 손자를 만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마음이 아파서 못 봐요. 얘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얼마나 해맑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어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해야지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산 사람을 고통을 주냐. 무슨 죄를 받으려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저녁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어.
살 수 없이 만들어. 억울한 마음 때문일까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소금을 한 사발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악몽의 꿈 저주한 거 날라가라. 이웃집을 향해서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할머니. 그것도 모자라는지 침실 입구와 잠자리 주변에 팥과 소금으로 금을 그리듯 줄지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 안에 누워 잠이 든 할머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걸까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다 보니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조차 사치가 됐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했던 요리가 이젠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됐답니다. 못 먹겠어. 에? 못 먹겠어. 왜요? 그냥 아깝게도 애써 만든 요리를 그냥 버리는 할머니. 그러더니 식사라고 준비한 것은 대충 받은 수돗물에 찬밥 한 공기입니다. 입맛이 없는 건지 이마저도 한 숟갈 뜨는 일이 고역이라는데요. 할머니는 이렇게 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먹기 사나워서 못 먹겠어. 잠을 자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할머니.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일흔을 넘긴 고령의 나이. 최근 들어 부쩍 나빠진 건강에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혈압은 꽤 높으세요. 고혈압은 맞으신 상태시고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거나 팔이 저릿저릿하는 통증은 없으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은 당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129로 수치는 당뇨 수치가 맞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혈압과 당뇨가 생긴 할머니.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일상은 물론 건강까지 망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혈압 있다, 당뇨 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약 먹어본 적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할머니. 이웃들은 이 싸움의 속 사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산 할머니가 저 할머니 손주를 맨날 괴롭혔다는데? 보면 맨날 통곡을 해. 보면 맨날 손주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몇 번 난리가 났었고 또 따라 들어갖고 대성통곡을 한다고 막 그냥 상당히 곡을 한다고. 병원을 다녀온 할머니는 또다시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번 같은 기대를 품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긴다는데요. 아줌마! 아니 우리 애기들이 지금 안 좋아서 지난번에 너희네들 안 좋게 한다더니 지금 애기들이 많이 아파. 왜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는 또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은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긴장감에 입이 다 마를 정도입니다. 할머니의 간절함이 통한 건지 잠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웃 주민. 그동안 할머니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이웃이 웬일로 집안까지 안내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더욱 긴장되는 순간.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던 두 사람은 막상 얼굴을 마주하자 말이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에서 둘도 없는 원수가 되기까지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어쩌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계속 와서 지라는 건 네가. 계속이라니 계속. 내가 오기 싫어요 죽어도. 나를 못 살게 하니까 못 견디게 하니까는. 오기 싫은 건 왜 와? 애들은 진짜 애들이 뭐 한다고 애들을 그렇게 천진난만한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듣기 싫어. 우리 애기도 살려야지. 우리 애기도 살려야지 어떻게? 어떻게 나가? 무섭지도 않은 어떻게 나가? 아유 사람 환장하네. 아줌마가 하루리 무섭지 않어? 못 살아. 어떻게 살까 몰라. 어떻게 살인 나야지 안 돼. 살인 나야지. 이, 누가 죽던지 살인 나야지. 세상에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이웃집 할머니. 여보세요? 아이고 경찰만 불러만. 아이고 친일 삼동 경찰이 아주 그냥 사원디 여 사람이 살아. 여라고 떠들고 저 소리 지르는 사람 그저 데려가라고 저 그냥. 금수 맡으면 대하지만은. 금사는 네가 금수야. 아이고 이 사람들 그렇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우리 식구들 기술 있다고 죽이지 마라. 응? 기술 있다고 우리 식구들 죽이지 마라. 그놈의 기술. 아이고 썩은 놈의 기술. 너는 응? 그 죽이지 마라. 우리 식구들 기술 있다고 죽이지 마라. 응? 기술 있다고 우리 식구들 죽이지 마라. 결국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야만 끝나는 싸움.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줘야지 어떻게 간다. 근데 경찰관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반복되는 일이라는데요. 아저씨 생명을 위협한데 남의 집이 문제예요. 아저씨 새끼를 그렇게 써봐요. 저 사람 아저씨 생명을 위협해. 어떻게 저분이 모르니까 그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할머니. 혹시 다른 이들은 모르는 피해가 또 있는 걸까요? 비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니 좀 전에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지금요? 지금 우리 애기를 7시고 다 해코지 저주해서요. 실 안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장애자 되는 거잖아요. 키 안 자라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죽겠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아들들이 키가 안 자라 지금 키가 얼마 정도 돼요? 키가 손자가 지금 몇 살 먹었어요? 선생님 아마 말해야 소용없어. 아니 손자보다 지금 몇 살 먹었어? 7살이요. 7살? 이웃의 무속인이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그래요. 실지가. 지금 7살이라며. 선생님 말 안 대화가 안 돼요. 아이고 경찰하고 와야 뭐 우리 세금만 아까워. 아이고. 말 한마디 할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 할머니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조금은 황당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찾아온 거지. 무당이시잖아요. 아, 저분 무당이세요? 근데 이제 손자들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애들이 키도 안 크고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찾아와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주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보살 때문에 그러지 보살만 안 그러면 남들도 그래요. 저 보살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보살은 그다 말만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픈 데는 잘 봤었어요. 아픈 데는 잘 봐서 동네 사람들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예이 그동안 할머니가 해왔던 건 저주를 막기 위한 퇴마의식이었던 것. 40년 넘게 동네에서 점을 본 이웃집 무속인의 실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해코지 한 거는 저 사람이 풀어야 된다니까. 저 여자가 해코지를 않는다고는 건 다짐을 받아야 돼요. 다짐. 실제로 동네에서도 무속인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가면 다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용하대요. 그렇다면 정말 저주도 가능한 걸까요? 무속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특종세상 TV에서 나왔는데요.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일로 누구보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는 무속인 할머니.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굳은 일을 막아주는 무속인으로서 저주를 한다는 오명이 달갑질 않습니다. 내가 회장하게 하는 거지. 어머니 회장을.
나는 딴 사람들의 보살님이라고 그러지. 나는 산신대 가면. 한때는 자주 찾아와 상담을 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할머니께서 저 할머니에게 뭐 이렇게 저주를 하고 뭐 해코지를 하고 그때 쓰는 거지. 그 애기들이 안 봐서 나는. 한 동네 이웃이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서 손자들은 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 자주가 어디서 그런 데서 발바닥 흠모치가 안 댕기지. 나는 우리 집 와서 어디 아프다 가면 아픈 데 일러주고 막 꿈자리가 어지럽고 하다면 그 일러주고 그러지 저주는 할 줄 몰라.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지금 사는 게 힘든가 봐. 네. 이 인간 자체가 이제 두 손 들어서 내가. 이웃들과 속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었던 할머니. 말 못할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내시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은 뭐예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분이 안 좋게 하면 여러 식구를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뭐 잘못된 일이 있어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내가 걱정하는 거죠. 그분이. 본인이 걱정하시는 거죠? 그분이 안 좋게 하니까. 아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으시고. 그럼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질 것에 대한 걱정. 아니요. 질 것이 아니에요. 현재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분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와요. 어떻게요? 그렇게 안 좋게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지금 벌어진 일이요. 저주하고 해코지해서 벌어진 일이요. 생기더라도요. 뭐 누가 어떻게 됐건 신이 어떻게 됐건 그냥 혼자 버티시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마음도 편해지고 애들 결혼해서 바로 나가고 그때부터 혼자 살아.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나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녀들마저 결혼하면서 홀로 남겨진 할머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무속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외로운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뭐 누군가가 들어주고 뭐 그런 이제 외로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할머님께는 뭐 오랜 기간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무속인이 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시 친구가 되어준다면 뭐 이분이 외로움은 조금 덜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실체 없는 저주에 얽매여 살았던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외로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는 가장 먼저 지쳐있던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으로 인한 잡념의 산물인 탁기를 호흡을 통해 배출하며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장면이 떠올라. 이거 내랑 똑같네. 그냥 최고예요. 아주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과연 그녀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작은 편지지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옛날처럼 잘 지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작은 선물까지 챙겨둔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도 힘든 길을 나섰는데요. 그렇게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무속인 할머니 집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기에 겨우 용기를 내 찾아온 길입니다. 대답 없는 초인종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길게만 느껴지는 할머니. 아줌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 여전히 대답은 없습니다. 아줌마 방에 있어요? 어렵게 용기를 냈기에 더 아쉽기만 한데요. 아줌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 사과하고. 이대로 할머니의 마음을 전할 길은 없는 걸까? 이거 여기다 놓고 갈게요. 아줌마 안 계셔. 이거 놓고 갈게요.
결국 무속인 할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할머니. 그 마음은 부족하나마 편지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소금도 안 뿌릴 거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기도 하고 보살이랑 잘 지내서 사이가 좋아지면 내 손주들이랑 나랑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가족에 대한 지독한 사랑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할머니의 상처. 이웃들과의 갈등도 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만큼 냉기 가득했던 골목길과 할머니의 마음에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충만한 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